여러분, 국어 잘하세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국어를 보통 잘해요. 근데 국어를 잘한다고 수학을 잘하지는 않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항상 얘기했던 수학이라는 건 결국엔 뭐다? 언어예요, 언어. 정말 특정한 몇 개, 전 세계 중에서 특정한 몇 개의 나라를 제외하고서는 모두 다 아라비아 숫자를 쓰고 모두 다 플러스 기호, 마이너스 기호, 곱하기 나누기 기호를 쓰고 모두 다 지수를 쓰고 그 x, y, z 모든 그게 다 동일하게 사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만국,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공통 언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이라는 문제 자체는 한글로 되어 있는 문제를 얼마나 잘 숫자와 문자로 되어 있는 그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할 수 있는가. 그 처음식 자체를 적는 그 과정 자체가 그 번역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두 번째 이유는요. 이제부터 시작될 이 명제 때문이에요. 대부분 논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국어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논리라고 하는 건 수학적인 영역입니다. 한번 볼게요. 명제라는 단원에서 보도록 하죠. 명제가 뭘까요? 명제라는 건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참, 거짓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참이나 거짓이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빈이는 남자다. 이거 명제예요, 아니에요?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죠. 그렇죠. 남자인지 여자인지 남자인지 남자가 아닌지 알 수 있죠, 정확하게. 그죠? 그러면 이거는 하빈이는 잘생겼다. 본인 스스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들은 명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죠? 100이면 100 다 그래, 저 정도면 잘생겼지 할 수도 있을 거고, 저게 어딜 봐서 잘생겼어 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때그때 달라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는 난 잘생긴 게 당연히 참인 명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즉, 사람마다 달라진다고 하는 거는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 그런 추상적인 부분들은 명제가 아닙니다. 집합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할 수도 있었죠. 잘생긴 사람의 집합, 그런 게 어딨어? 그죠? 집합으로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것처럼 명제도 또한 참거짓이 명확하게 되는 경우. 그러면 이건 어때요? 3 더하기 2는 5예요. 명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3 곱하기 2는 4예요. 명제라고 할 수 있죠. 얘는 참인 명제가 되는 거고 얘는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만 하면은 그것은 명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명확한 상태에서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참인 명제냐 거짓인 명제냐가 결정이 되는 거지, 얘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그거 명제 아닌데요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응용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하빈이는 여자다. 이거 명제예요, 아니에요? 명제라고요. 참인 명제인가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거짓인 명제가 될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확인되셨나요? 자, 그럼 명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러면 자, 봐봐요. x 더하기 3이라는 값은 5예요. 얘는 명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명확하지 않은가요? 명확해요. 명확하게 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뭐가 좀 다르다. 추상적이진 않잖아. 명확하잖아. 하지만 그 문자 안에 이 미지수에 어떤 값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될 수도 있죠. 그럼 방정식 같은 존재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얘는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그 조건이라는 건 뭐냐? 문자의 값에 따라 참과 거짓이 결정되는 경우, 그걸 조건이라고 얘기하죠. 마치 방정식처럼. 여기까지 확인하셨나요? 그러면 만약에 이 조건에서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은 뭐죠? 그러면 x라는 애가 2라고 한다면 이 조건은 참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또 다른 거 그런 애들을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2가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을 만족하게 하는 진리집합은 뭐가 되는 거죠? 3하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게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저기 나와 있죠? 다른 색으로 적어야겠네. 진리집합. 중요도는 얘가 더 떨어지는데. 진리집합.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 이 정도 멘트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세 가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명제.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그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 그럼 조건 같은 경우에 그 조건과 조건에 따라서 자, 조건 자체로는 명제라고 할 수 있니? 조건 자체로는 명제가 되지 않아. 하지만 조건과 조건을 연결해서 A 조건을 만족할 때 A 조건을 만족하는 애라고 한다면 B 조건을 만족한다 라는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거는 명제로서 기능 작동할 수 있을까? 봐봐. x 더하기 3이라는 값이 5를 만족하는 값이라면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은 0을 만족한다. 얘이면 얘이다. 이거 말 돼요? 안 돼요? 되죠. 그죠? 그래서 조건과 조건을 연결했을 때 다시 명제로서 만들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렇게 조건을 조건으로서 연결할 때 기호를 뭐로 적냐면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 애를 가정과 결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가정과 결론을 화살표 방향으로서 P이면 Q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만약에 이 명제가 참인 경우에는 화살표에 힘을 실어줘서 P이면 Q이다 라고 표현하고요. 명제가 거짓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아까 저번에 집합에서 했던 대로
짝대기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 개짜리 화살표는 무슨 뜻이에요? 참인지 거짓인지 아직 판단하지 않은 상태죠. 그럼 여기서 두 줄이 되는 건 뭐예요? 참이라는 얘기고요. 짝대기는 이건 뭐라고요? 거짓이라는 상태가 된다고요. 확인되셨나요? 앞에 있는 애가 가정이고 뒤에 있는 애가 결론이에요. 자, 지금 이 내용이 바로 73페이지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그 윗단락 내용이고요. 아래에 있는 명제와 집합에 대해서 하나만 짚고 문제로 들어갈게요. 방금 전에 진리집합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P라는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을 라지 P라 하고요. Q라는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을 라지 Q라고 할 때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아까 방금 전에 썼던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P면 Q이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했었죠? x 더하기 3이라는 값이 5라고 한다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은 0이라는 걸 만족할 거야가 되죠. 즉 여기에 있는 진리집합은 뭐예요? 2죠. 여기에 있는 진리집합은 뭐고요? 2하고 마이너스 4예요. 즉 무슨 관계? 포함 관계. 어디가 어디로 포함이 돼요? 이렇게 포함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즉 이런 경우에 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라지 P가 그러니까 P면 Q이다가 성립하는 이 경우에는 그럼 뭐로 표현할 수 있다고요? P라는 진리집합이 Q라는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거짓인 경우에는 P라는 진리집합이 Q라는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집합에서 배웠던 이 기호와 명제에서 배우는 요 기호의 기능이 서로 어때요?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명제 혹은 조건 같은 것들을 앞서 배웠던 집합과 연관지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인되셨나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집합의 여집합이라는 거는 그 집합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집합을 반대로 거꾸로 생각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얘를 뒤집는다는 건? 그러면 그거를 똑같이 명제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요만큼은 지우고 다시 써도 될까요? 글씨를 너무 크게 써서 좀 지울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조건에서 P라는 조건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 한다면 얘는 무슨 뜻이야? P가 아닌 거죠. 즉 P를 그 아니다라는 걸 그럴싸하게 얘기하면 부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P를 부정하게 되면 P가 아닌 애의 진리집합이 P의 여집합이 될 거예요. 그럼 그 아닌이라고 하는 것도 이 논리적으로서 논리 기호로서 뭔가 존재할 거 아니야. 그 contain, conclude, 어쨌든 그 포함하다라고 하는 거가 짝대기 두 개의 화살표로 표현되듯이 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표현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뭐라고 어떻게 앞에 물결 모양을 표현해서 이렇게 씁니다. 이 뜻 자체가 뭐라고요? P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냥 읽을 때는요, 그냥 나피라고 하시면 돼요. 이게 not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피. 그럼 나피라는 거에 대한 진리집합이 P의 여집합과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
거기 있는 그 예제 1번을 아래에 있는 풀이를 보지 말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루트 2는 유리수이다의 부정은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가 되죠. 그럼 걔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2는 소수가 아니다. 의 부정은 2는 소수이다. 그럼 3 더하기 5는 7이다의 부정은 뭐예요? 그쵸. 등호의 부정은 사실 이교 쓰면 안 되는데 여기서 이교 쓰면 안 되는데 얘의 부정은 뭐가 이상해. 어쨌든 등호랑 등호가 아닌 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럼 대부분 그냥 뒤집으면 되는데, 자, 그러면 또는 이라는 거의 부정은 뭐예요? 또는 이라는 건 오어잖아요. 오어의 부정은 그리고 and입니다. 둘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돼요. 부정을 할 때는 항상 그렇게 부정하셔야 됩니다. 여기 뭐라고 써있니? 아, 화살표를 저렇게 빨간색 화살표를 적었구나. 나도 빨간색 화살표를 적을까? 지을 수 없지. 등호의 부정은 여기에 부정하는 관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거 부등식 할 때 되게 강조했던 표현 중에 하나인데 수의 대소 비교를 하는 지금 저랑 수업을 계속 안 듣고 있는 6명들한테 타겟을 잠깐 잡자면 여러분들 대소 비교라고 하는 숫자의 크기 비교를 하는 거는 총 몇 가지가 있나요? 몇 개예요? A는 B보다 크다와 작다가 있죠. 끝이에요? 같다가 있죠. 한마디로요. 뭐가 있냐면 대소 비교를 할 때는 작다와 크다 말고도 같다는 게 있어요. 근데 진짜 수학에 관심이 없는 수학 선생님들이 가끔 있거든요. 학원 선생님들 중에서.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표현을 되게 조심해야 되는 표현이 저는 부등호 기호라고 생각을 해요. 자, A, 예를 들어 A가 B보다 작다를 뭐 예를 들어 C라는 값이 음수일 때 음수를 곱해주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작다라는 기호에 경모 조용히 왠지 경모는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자, 너는 왠지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알아도 잠깐 열지 마봐요. 이 작다라는 이 기호상에 대하여 반대 방향이랑 반대랑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왠지 다른 것 같죠? 왜? 뭐가 다른데요? 작다의 반대가 뭔데요? 작다의 반대가 크다예요? 작지 않다예요? 작지 않다라는 단어는 언제 배우시냐면 초등학교 때 배워요? 중학교 때도 물론 다시 배워요? 작지 않다가 뭔데요? 크거나 같다고 얘기하죠?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작다의 반대가 뭐예요? 크거나 같죠? 다시 뭐라고요? 작다의 반대는 크거나 같은 거죠. 내가 이거 되게 조심하라고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뭐냐면 방금 전에 내가 혹시 단어의 표현 혹시 기억나요? A는 B보다 작다를 반대로 하면 다시 A가 B보다 작다를 반대 방향으로 표현하면 뭐가 다른지 지금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겠어요?
반대 방향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반대라는 뜻을 지닌 건 달라요. 부등호를 뒤집는다는 건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는 거지 그 부등호의 반대로 뒤집는다는 게 아니라고요. 얘네 둘이 짝이에요. 얘네 둘이 짝이에요. 그리고 요렇게가 짝이에요. 서로,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도 비슷하게 생겨먹은 얘네들끼리 짝을 지을 것 같지만 아니라고요. 작다의 반대말은 크거나 같다. 에? 뭔 소리야? 작다의 반대말은 작지 않다. 즉 크거나 같다. 맞는 말이잖아. 자, 그 다음 크다의 반대말은 작거나 같다. 그죠? 크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항상 여기서도 비교하면 작다의 반대말은 크거나 같다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게 수책에는 수의 대소 비교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작거나 크거나 같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확인되셨나요? 아직 부정의 단어를 덜 배우셨습니다. 모든 이라는 애를 부정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맞아요. 야, 국어 잘하네. 국어 못한다며. 잘하네. 예, 모든을 부정하게 되면 어떤입니다. all과 some?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정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크 되셨나요? 자, 그럼 5번도 한번 바꿔볼까요? 5번이라는 거의 뜻 자체를요, 5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0, x, 1이거든요. 이거 뜯어서 보면 무슨 뜻이게요? x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예요. 뭐라고요? x는 0보다 크고 그리고 x는 1보다 작다예요. 그럼 얘를 부정하게 되면 뭐가 돼요? x는 0보다 작거나 같거나 1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부정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6번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가 되겠죠. 이해 안 되는 사람? 지금 이제 명제의 절반 배우셨어요. 벌써 다 했어. 야, 진짜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이 부정이라는 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되는데 금방이잖아요. 여러분들 국어 잘 하잖아요. 잘 하네. 이 정도면 국어 잘 하는 거야. 자, 다음 2번. 그럼 조건을 부정해 봅시다.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지요. 얘는 좀 지우고 넘어갈게요. 제대로 털어주는 게 맞는 거겠지? 맞는 거겠지? 턴은 시중만 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자, 2번.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전체 집합에서 조건 P와 Q가 각각 P라는 애는 X는 6의 약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라지 P는 뭐예요? 진리집합은? 1, 2, 3, 6. 이 부분집합 안에 다 포함이 되죠. 그 다음 Q라는 애의 진리집합은 뭡니까? 2, 3, 4, 5 라고 할 때 자, P, not P
해당되는 원소는 누구누구? 4, 5, 7. 2번 not Q에 해당하는 원소는 누구? 1, 6, 7. 그럼 3번 같은 경우에 AND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집합기호로 따졌을 땐 뭐예요? 교집합. P, 2고 Q, 이다가 되겠죠? 그래서 써주시면 뭐예요? 2, 3. 그럼 4번 또는 이라고 돼 있는 게 합집합이 되겠죠? 얘는 뭐예요? 1, 2, 3, 4, 5, 6이 되겠네요. 그럼 5번은 뭔 뜻이야? P 또는 not Q인 거죠. 그러면 P 또는 not Q, 아까 여기 있었고요. 아, 이거 바꿔야겠다. Q, P의 여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바꿔서 좀 더 보기 편하게. 뭐니? 1, 2, 3, 6, 7. 그럼 6번 식이 뭐예요? P의 여집합 2고 Q의 여집합인 애들. 그죠? 진리집합상으로 P, Q, PQ 드모르 간의 법칙 이용해서 바로 쓰실 수 있겠죠. 힘들어요? 괜찮아요? 괜찮죠? 그러면 3번에 참거짓 한번 해볼까요? 3번하고 4번까지만 하고 그러고 잠깐 명제 저희가 유제 정리하고 갈게요. 오, 14개나 있네요. 잠깐, 그림 문제가 몇 문제인지가 중요하죠, 여러분들한테는. 37번까지밖에 없는데요? 괜찮은데? 돌아와요. 저 어디 가서, 저기 정신이 잠깐 탈출하신 것 같은데, 돌아오세요. 자, 3번에 1번 보겠습니다. x가 3의 배수이면 x는 6의 배수이다. 맞아, 틀려요? 어디시죠? 3의 배수이면 모든 3의 배수가 6의 배수입니까? 아니죠. 부분집합에 해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죠. 그럼 2번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앞에 있는 게 0을 만족하면이니까 x는 1이죠. x가 1이면 x는 1이다 라는 뜻이니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죠. 3번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거짓이죠. 1이 있으니까요. 4번 참거짓? 거짓. x제곱이 25라는 건 x값이 얼마인 거야? 5 아니면 마이너스 5. 두 개의 값을 가지죠. 5번은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그죠? 참이에요. 이렇게 참거짓 확인하시면 되는데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그 진리집합 상으로서 어떻게 포함된다고요? 부분집합이 들어갈 수 있다면 얘는 참이 되고요. 부분집합 안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부분집합을 벗어나게 된다면 일부만 걸친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걔는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4번도 볼까요? 1번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네.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 지금 말하는 것마다 다 틀리고 있지만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럼. 대답하는 게 어디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틀려도 괜찮아. 자신 있게 틀려요. 부끄러워하지 마. 아, 부끄럽지만. 그래, 괜찮아요. 제일 부끄러운 거는 대답 안 하는 것보다 모르는 거 감추는 거가 제일 부끄러워요. 나 자기 스스로 자신한테 제일 부끄러운 거예요. 괜찮아요. 자, 잘하고 있습니다. 되게 잘하고 있어요. 저 빈말 안 해요. 저 빈말하면 진짜 티 많이 나요. 우와. 이야. 진짜, 그래서, 네. 자, 1번. 삼가지 판별을 해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는 0보다 크다. 얘는 거짓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명제, 이 거짓인 명제의 부정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다 바꿔요. 싹 다 바꿔요. 들어가는 모든 단어들, 모든 경우에 대해서 부정이라고 하면 그걸 다 뒤집어야 돼요.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니까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하나 더 살을 붙이자면 얘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하나라도 참이 되는 애가 있으면 참이죠. 그죠? 자, 2번도 볼까요? 자,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2x 다 맞아 틀려? 맞죠. 어떤 0이나 2일 때 맞으니까요. 얘는 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를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2x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부정이 되겠죠. 거짓이 됩니다. 자, 2번도 볼까이? 2번에 부정 한번 얘기해 볼까? 자, 1번. 일단 명제부터가 되게 그래요? 이 명제가 참인가요? 참일 수도 있죠. 우리 반에서는. 아니에요? 아니, 그렇구나. 미안하다. 나도 없다. 자, 모든 여학생은 남자친구가 있다의 부정은 뭐죠? 어떤 여학생은 남자친구가 없다. 그죠? 어떻게 부정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2번. 어떤 중학생은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는다? 모든 중학생은 고등학교에 진학한다. 이것도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이것도 거짓이죠? 그죠? 네. 고등학교 진학 안 하는 애들도 있어요. 자. 아이고. 다음으로. 그럼 여기까지 해서 유제 일단 한번 정리해 보실래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를 조금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명제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다는 거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끝나셨나 보네요. 이제 슬슬 다 다른 데를 피고 계신 걸 보니 안심하고 15분 정도, 쉬는 시간까지 한 15분 남았는데요. 그 15분까지 진도 나가면 (9번까지)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언제 끝나요? 끝낼 거라니까? 아, 진짜 끝낼 거야. 아, 진짜로 끝낼 거야. 그건 고민 좀 해보고. 야, 이번에 수업 화요일 거, 토요일 거 미루면은 다음 주 목요일이요. 두 시간 반짜리 수업에서 1시간을 다운 테스트를 보고 나면 1시간밖에 수업이 없어요. 토요일에 많이 하면 되잖아. 숙제 많이 많이 한다 했다? 잘못 말했어요. 그래요. 제가 그러면은 목요일에 다운 테스트를 보는 걸로 하고 토요일날 많이 나간대요.
그래도 된다고 해서 네, 사용하겠습니다. 수요일 밤에 뭐? 좀 많이 왜요? 왜? 열리겠는데요. 뭐가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린으로 보시라니까요. 37개밖에 안 돼요. 근데 집합이 좀 나와서 집합이 21이에요. 저런. 그래요? 그래요? 우리 집합으로 몇 번까지 풀었었는데요? 아. 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저번에 집합 70문제 푸는데 시간 오래 걸렸다 손 들어봐. 손 잘라버리게. 오래 안 걸렸잖아요, 솔직히. 앞부분 쉽지 않아요. 어? 명제도 앞부분 쉬워요. 맞다에 뭘 걸래? 나는 할 수 있다에 한 표. 아니, 해야 한다에 한 표. You can이 아니라 you must. 왜 내가 니들한테 맞춰주죠? 생각해보니까? 야, 분명 이번 시즌 시작할 때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니들이 따라와야 된다고. 근데 내가 어느 순간 니네 숙제를 맞춰주고 있네? 싫어. 니들이 따라와. 싫어? 가. 괜찮지? 자, 시작하자. 방금 전에 부정에 대한 걸 배우셨어요. 그죠?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 애를 원래 있는 명제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원명제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역이라고 하는 애는 가정과 결론을 뒤집는 걸 역이라고 부릅니다. 즉 Q이면 P이다 가 돼요. 하나 줄이 안 맞아요. 얘가 안 맞아요. P이면 Q이다. 아씨, 글씨가 이상해요. P이면 Q이다 가 아니라 Q이면 P이다 라고 하는 애를 이 원명제에 대한 이 명제의 역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방향만 뒤집는 게 아니라 아예 뒤집는 것도 하나 더 있을 거예요. 그렇게 방향을 뒤집는 거에다가 부정까지 해버리는 거를 대우라고 불러요. 그래서 not Q는 not P이다 가 되는데요. 여기서 하나 외우고 가셔야 될 거는 증명할 수도 있지만 증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이 두 개의 명제 조건은 항상 진리 조건이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참 거짓을 똑같이 가져간다입니다. 대우 명제와 명제는 참 거짓을 같이 가져갑니다. 그 밑에 보시면 명제와 대우는 항상 참 거짓이 일치함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거를 표로 그러니까 조금 이쁘게 수식도로 관계도로 그려보시면 P면 Q이다 에 대한 뭐가? Q이면 P이다 가 뭐라고요? 여기라고요. 그러면 요 사이에 not Q이면 not P다 라고 방향을 뒤집고 부정을 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대우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그 대우 명제를 다시
영명제를 구하시면 뭐가 되고 not P이면 not Q이다가 되고 이 명제와 요 위 사이에는 서로 또 뭐가 있다? 대우 조건이 성립하겠죠. 7차 교육과정 때쯤인가에 빠진 내용인데요. 예전에는요, 이렇게 그냥 부정만 하는 관계를 이라고 불렀거든요. 라고 불렀어요. 이제 안 써요. 이거 대학교 때 나와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방금 전 그 액션으로 인해서 역하고 대우는 다 까먹었고 이만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 역하고 대우만 나와요. 그래서 영명제와 대우명제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 대우명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반드시 원명제와 진리조건을 똑같이 가져갑니다. 참이면 참, 거짓이면 거짓. 그럼 바꿔 얘기하면요, 이제 앞으로 명제를 증명하기 힘든 경우, 이 명제가 참이야 거짓이야? 잘 모르겠는데? 그럼 어떻게 보면 돼요? 싹 뒤집어 보면 돼요. 그럼 대우를 통해서 얘가 참이야 거짓이야? 얘 거짓인데? 그럼 명제도 뭐야?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럼 대우를 구했더니 대우가 참이네? 그럼 명제도 참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참이야. 그러면 명제는 뭐야? 네, 방금 전에 제가 그 얘기를 안 했죠. 명제랑 원명제랑 여기랑 연관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 했어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시겠죠? 그걸 노렸어요. 몰라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네. 영명제랑 원명제는 상관이 없고요. 원명제와 대우명제만 서로 참이면 참, 거짓이면 거짓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거기 밑에 나와 있죠. 78페이지. 명제와 그 명제의 역대우의 참, 거짓을 조사해보면 거기다 줄 명제와 그 대우는 항상 참, 거짓이 일치한다. 하지만 그 밑에 명제의 역에 참, 거짓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그 위에 역과 대우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1번에 나와 있는 그 말. X가 소수이면 X는 홀수이다. 의 역은 뭐예요? X가 홀수이면 X는 소수이다. 라는 역을 가지죠. 그죠? 그럼 얘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 대우는 뭐예요? 왜 항상 저만큼이 날아가지? X가 홀수가 아니면 X는 소수가 아니다. 얘도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 1번이었습니다. 2번은요? 2번은 뭐예요? X와 여기 뭐죠?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면 X, Y는 0보다 크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그럼 두 번째, 대우는요? 대우는요, 대우. X가 0보다 작거나 같거나 Y가 0보다 작으면 X, Y라는 값은 0보다 작거나 같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발레 찾아봐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틀렸네요. 그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해당? 없죠. 다음 3번.
그럼 뭐야?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 2면 각 A, B와 각 D가 같다. 그럼 여긴 뭐예요? 각 B와 각 D가 같은, 그 앞에 있는 애는 안 바뀐다? 사각형 ABCD가 라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바꾸셔도 상관없고요. 그 안에 잠재적으로 숨어 있어요. 자, 각 B가 각 D이면 사각형 ABCD는 평행사변형이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죠. 그럼 대우는요? 각 B가 각 D가 아니면 사각형 ABC는 평행사변형이 아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에서 대각의 크기의 합이 서로 같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대각의 크기가 다르다라고 하면은 평행사변형이 아니다라는 게 맞는 말이 되겠죠. 그죠? 여기서 가끔 문제에서 뭐가 나오냐면 실수 X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나와요. 여기에 앞에 이런 말이 붙어있다고 생각해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가 홀수이면 Y는 소수이다. 혹은 뭐 모든 정수, 모든 양수 X에 대하여 X가 홀수이면 X는 소수이다 를 부정한다고 해봐요. 그럼 뭐가 바뀔 것 같아요? 그 다 바뀐다라고 할 때 방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무슨에 대하여 이거를 뭐 A라는 애에 대하여 B이면 C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된다라는 문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를 부정한다 라고 할 때는 어떤 게 어떻게 바뀔까요? A에 대하여 B가 아니면 C가 아니다로 부정이 돼요. 왜 얘는 안 건드려요? 얘는 참고로만 하세요. 적을 필요는 없고요. 대전제라고 해서 더 큰 전제, 그에 앞선 전제 조건으로서 이 명제라는 게 존재하기 위한 선명제, 먼저 대전제라고 하기 때문에 얘는 부정을 하더라도 뒤집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니버셜 셋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니버셜 셋 자체를 부정하는 건 불가능하죠. 부분집, 그러니까 P라는 집합, Q라는 집합에 대한 조건이 나올 때 유니버셜 셋을 정의해 준다면 그 유니버셜 셋 자체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뀔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전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대우와 역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쉬었다가 나머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